좌절을 박차고 새 문장 하나를 쓰는 것이 글의 출발점이다. 조정래의 글쓰기론. 수술, 직업병, 고독과 고통을 딛고 성취해내는 문학과 글쓰기의 세계. 오늘은 좋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그 대표적인 인물, 작가 정신의 승리로 불리는 작가 중의 작가, 온 생애를 문학에 바쳐온 조정래 작가의 글쓰기 2탄입니다. 조정래 선생은 작가의 글쓰기에 대해 새로운 문장을 쓰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의 긴장은 어쩌면 작가들에게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좌절이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그 무수하게 밀어닥치는 좌절을 박차며 새 문장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소설 쓰기의 어려움이고 고통일 것이다. 창작의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조정래 선생은 또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직업병들이 저를 습격해 왔습니다. 그것들 또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글쓰기 인생의 증거이고 훈장들이니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과 고통을 딛고 성취해내는 문학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죠. 위대한 작가다운 자부심이고 당당한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조정래 선생은 아시다시피 작가 정신의 결집체라 할 수 있는 대하소설, 여러분 잘 아시죠?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 같은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 시리즈 정말 유명하죠. 더불어서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풀꽃도 꽃이다, 정글만리, 허수아비 춤, 사람의 탈, 인간 연습, 비탈진 음지, 황토, 불놀이, 대장경, 또 중단편 소설집 그림자 접목, 외면하는 벽, 유형의 땅, 상실의 풍경, 어떤 솔거의 죽음. 읽기도 정말 숨찰 지경입니다. 위대한 한국 문학사를 써내려가고 빛낸 역작들을 쉼없이 발표한 작가 중의 작가입니다. 세는 것이 벅찰 만큼 수많은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장편 3부작 대단하죠? 저도 집에다 소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에 빠집니다. 조정래 선생의 글쓰기 정신과 평생의 삶은 인내와 인고, 절제와 탐색, 그 가운데서 문학 정신의 고갱이를 찾기 위한 위대한 대장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국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은국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기분 좋은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가 잘 돼야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정래 선생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조정래 문학의 진면목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지 글쓰기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길을 잃을 듯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들의 질문이죠. 매일 길을 걷고 허둥거린 것이 제 문학 인생 5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글 쓰는 일이란 순간순간마다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극한적 고통의 길입니다. 그 길 걷기의 고통스러움을 어느 때부터인가 문인들은 절대 고독이라고 표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고독. 가슴에 많이 맺혀오죠? 중략입니다. 우리 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졌듯 소설도 수많은 문장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건강해야만 탄력적인 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설의 성패와 감동의 농도는 한 문장 한 문장의 완벽도가 쌓여 결정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들은 한 문장을 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처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가 아마 귀하가 말한 길을 잃을 듯한 경험, 길을 잃은 듯한 경험, 이런 걸 할 때가 아닐까요? 새로운 문장을 쓰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의 긴장은 어쩌면 작가들에게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좌절이 아닐까 합니다. 그 무수하게 밀어닥치는 좌절을 박차며 새 문장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소설 쓰기의 어려움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나도 매일 길을 잃는다 중에서 조정래 선생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문장 하나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손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만약 쉰이 넘어서 첫 글, 첫 책을 쓰는 운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심정과 자세이실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28살부터 3년 동안 중고등학교 선생을 했고 유신바람에 휘말려 교직을 떠난 다음에 5년여 동안 불안하게 잡지사와 출판사를 떠돌며 글을 많이 쓰려고 애썼습니다. 그 다음 3, 4년은 전업작가로 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출판사를 차려 사장 노릇부터 전국 출장을 다니는 영업부장까지 도맡느라고 글은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쓰라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동대 출신으로 쓸만한 인간 하나 있나 보다 했더니 출판쟁이로 버려버렸군. 어느 선배가 술자리에 서 있다는 이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쓰라린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출판쟁이 두고 봐라. 내가 어떤 글을 쓰는지, 내가 글을 쓰지 않으려면 아예 이 짓을 시작하지 않았다. 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전라도 땅으로 내려가면서 비가 퍼붓는 속에 밤 버스를 타고 경상도 땅을 달리며 두고 봐라. 두고 봐라를 이 뿌리가 저리도록 씹어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리고 세 식구가 새끼 밥만 몇 년 먹을 수 있게 저축을 하게 되자 출판사를 넘기고 그리고 가슴 저리게 벼르고 있었던 글쓰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태백산맥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던 겁니다. 늦을수록 치열하게 중에서 정말 늦을수록 치열합니다. 40세 태백산맥을 시작으로 이 대장정에 나선 것이죠. 많은 문학인들이, 예술인들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술가들이 좀 더 안정되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직업병을 몇 번이나 앓으신 건가요? 천년의 질문을 2권 반쯤 썼을 때 오른쪽 아랫배가 또 볼록 솟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련하게 그때서야 저는 아차 또 탈장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습니다. 첫 수술을 받았을 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허리가 뚝 부러지는 것처럼 아파 한숨도 못 자고 밤새껏 신음하며 고통당했던 기억이 끔찍스럽게 끼쳐왔습니다. 그 고통을 어찌 또 당하지? 싫고 두렵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또 아랫배를 지그시 꾹꾹 누르며 정면 책꽂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써낸 책들이 순서대로 쭉 꽂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그 책들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인 걸 뭐. 저는 책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책들이 준 즐거움과 보람은 다시 탈장 수술을 하며 당해야 하는 고통쯤 아무것도 아니게 큰 것이었습니다. 중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책까지 하면 65권을 써냈으니 다산보다 훨씬 심하고 더 많은 직업병들을 앓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엉덩이 종기가 효과 좋은 현대 연고로도 다스려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직업병들이 저를 습격해 왔습니다. 그것들 또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글쓰기 인생의 증거이고 훈장들이니까요. 문학 인생의 훈장이 되어버린 직업병 중에서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장으로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조정래 선생 대단합니다. 여러분, 시사 도민고 김욱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오늘도 조정래 작가의 소설과 문학, 글쓰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차 운행을 해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픔도 고통도 무수한 압력도 경제적 어려움도 다 이기고 단 한 줄의 문장을 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조정래 작가. 그래서 그 위대한 문학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좋은 소설이 있고 문학이 있고 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더 멋진 책도 되고 강연도 되고 토론도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즐거우셨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